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되게 순박한 애인데 성욕을 주체하지 못한다. 이 친구는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성욕이라는 게 본인 스스로 내가 이게 많은 건가 적은 건가 판단하기 좀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남성은 좀 심플해요. 따라서 내 성욕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아니다가 심플하게 갈리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 만국 공통이에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들의 수다 MC 전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처방전을 내려드릴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경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한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이광민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제 또 전공 분야기도 합니다. 예,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 어떠세요? 세 분은 식욕, 수면욕, 성욕을 각각 정신과, 가정의학과 그리고 성형외과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좀 순위를 좀 매겨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가정의학과적으로가 약간 정답 같은데 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리 3개가 달린 의자. 식욕, 수면욕, 성욕은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건강이 무너지기 때문에 성욕도요? 성욕이 활력이니까요. 성욕 다리는 좀 짧아도 될 것 같은데. 그게 꼭 성관계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활력과 연관이 있는 거니까. 아, 그런 측면에서 네. 보시죠. 정신학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저는 식욕이요?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자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 젖을 빠는 거죠. 그리고 죽을 때도 성욕이 없다고 죽지 않거든요. 잠을 못 잔다 그래가지고 죽지는 않아요. 근데 곡기를 끊으면 죽어요. 그런 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딱 그 식욕이라는 거 자체가 우리의 생과사를 결정하는 것 같아서 저는 식욕. 이만조 원장. 저는 뭐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인간적으로 저는 잠을 못 자면 죽습니다. 수면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하기사 수술을 하시니까 항상 집중하시려고 그러면 잠이 진짜 중요하시긴 하겠네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이광민 원장님이 중요한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식욕 거기다 수면욕도 사실 계속 오래 못 자면 언젠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족을 못하면 어떤 생명과도 좀 연결이 되는 건데 성욕이라는 것도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인간은 왜 이렇게 좀 본능적으로 성욕을 느끼는 건지. 물론 호르몬 영향이 있겠죠. 근데 문명화된 사람이 동물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성욕에 계속 끌리는 이유는 감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옷을 입잖아요. 네. 동물들은 벗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호기심. 감춰져 있으면 벗기고 싶어요. 보고 싶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에 대한 걸 성욕으로 가져가는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 거죠. 일부분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왜 코끼리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코끼리가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는 표현하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사회화가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거에 높고 낮음이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시대적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뭐 아주 과거, 막 선사시대 이럴 때는 진짜 번식의 목적이 그쵸. 있었다면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사회적으로는 부부끼리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좀 규정돼 있다 보니까 약간 사랑으로 좀 약간 포장이 됐던 것 같고 요즘은 약간 이게 놀이처럼 약간 뭔가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행위로 좀 더 많이 바뀐 것 같긴 해요. 약간 외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거긴 하죠. 그래서 그게 더 진화해서 오히려 지금의 성관계가 젊은 사람들이 별로 안 하는 게 침대에서 더 재밌는 걸 하는데 봤더니 다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이러는 것 때문이라고 그래요. 사회학 연구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전에 식욕이 강한 사람이 성욕도 강하다. 아내가 저 보면서 그 얘기 많이 하는 게 제가 식욕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가 그래서 성욕이 별로 없나? 그 관상이 나랑 비슷해. 왜 커밍아웃해? 실제로 식욕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성욕도 강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까? 근데 활력인 측면에서 성욕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성행위 이거에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식욕이 있는 사람이 보통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지내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보통 또 성욕이 있는 거니까 정비례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찌됐건 욕구라는 것은 내가 참아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일맥상통으로 연결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거. 근데 뇌과학적으로만 따지고 보면 모든 욕구라는 거는 편도에서 올라올 테니까요. 이게 편도 안에서 성욕, 식욕, 수면욕 이런 게 다 구분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편도에서 올라오는 욕구를 우리가 그대로 분출하면서 살지는 않거든요. 그게 우리의 사고를 통해서 어떤 문화적인 인식 같은 것들이 반영돼서 이제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활력,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한 창조적인 에너지를 다 성욕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식욕이 과거에는 성욕이랑 쉽게 연결됐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요즘의 식욕은 과거랑
지금이랑 살짝 달라요. 우리가 못 살 때는 식욕이 있는 사람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거야가 있었다면 요즘은 많이 먹는 사람도 뭐 자기 관리도 안 되고 성적으로도 별로 매력 없어. 약간 이런 게 생기니까 그 등식 자체가 지금은 좀 달라진 거죠. 이거 좀 동의되는 게 과거에 사실은 한 끼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그러면은 양반들은 많이 먹으니까 사실 사회적으로 지위적으로도 성공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성욕도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어요? 약간 겉으로 봤을 때는 절대 그런 거 안 밝힐 것처럼 생기고 근데 속으로 남들보다 유달리 그 성욕이 좀 많은 친구들 평소에는 좀 참는 것 같아도 특정 행동이나 뭐 약간 이상한 습관으로 좀 드러나고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수준 이상이면 병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변태성욕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쪽 영역은 정상적인 성행위를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안 빠져요. 오히려 나의 정상적인 성적 욕구를 억압했을 때 이게 왜곡된 방향으로 쳐버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되게 순박한 애인데 성욕을 주체하지 못한다. 이 친구는 일상생활에서 이성에 대해서 뭔가 어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되게 억압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죠. 혹은 이제 혼자서 성인물을 본다거나. 근데 대부분의 성인물이 약간 왜곡돼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성적관념이 더 왜곡돼 버려요. 그러면 이런 거 어때요? 약간 자기 몸을 가꾼다는 건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그런 활력을 위해서 좀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이런 거에 어떤 좀 영향성은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통 왜 하체 운동하면 성욕이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혈류도 돌고 그러기 때문에 체력, 활력, 성욕 이게 다 연결되는 게 아닐까. SNS 보면 약간 좀 과도하게 좀 노출을 즐긴다든지 운동을 너무 집착스럽게 하는 분들 이것도 약간 성욕? 뭐 이런 쪽에 좀 과도하게 몰입돼 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이에요. 본인이 보는 컨텐츠도 주로 그런 영역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분들은 이게 어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건 성욕의 영역이 아니라 인정의 욕구 이쪽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약간 이게 좀 웃기긴 한데 성욕이 좀 많은 사람을 좀 구별하는 좀 방법이 있어요? 넷째 손가락이 둘째 손가락보다 길며. 이렇게 의사들이 비과학적인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 근데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일정 부분 일리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의 그 남성 호르몬이 많을수록 넷째 손가락이 좀 더 길대요. 호르몬의 영역이기 때문에 연령대로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진짜 많이 듣는 게 남자는 20대 때 성욕이 가장 강하고 여자는 30대 후반이 돼야 된다. 이 성욕적으로 가장 강한 시기는 어느 시기예요? 남자분들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아니에요? 어떤 남자랑 같이 살고 계신 거예요? 욕구는 있지만 그게 행위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욕구가 확 줄어들던데 저는. 10대, 20대가 가장 왕성하죠. 여성분들은 오히려 30대 이후인데 여기에는 좀 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사회적으로는 좀 더 이런 의미가 강하다고 봐요. 어쨌든 남성과 여성 사이의 성관계는 남성 입장에서는 좀 더 어린 나이에도 허용감이 커요. 집어넣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여성은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를 수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0대, 20대는 여성은 성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요. 이건 전 세계 만국 공통이에요. 조금 더 허용적인 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남성보다 여성이 좀 더 보호적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30대, 40대가 넘어가면 내가 이미 성관계를 시작을 했고 여기서 이제 관계를 맺는 경험도 하다 보니까 허용감이 더 넓어지면서 성욕도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럼 아까 이경실 원장님께서 남자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속 성욕 있지 않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계속 건강하시기를. 약간 생물학적으로 남녀는 보통 몇 살까지 성욕을 느껴요? 해외 토픽 같은 거 보면 막 90세 막 애 같기도 하고 하니까 그게 뭐 이렇게 좀 정의되어 있는 건 없어요? 오히려 외국 같은 경우는 어르신분들도 성관계를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거의 그런 거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거지. 그리고 성욕에 대한 걸 측정을 한다고 할 때 남성은 좀 심플해요. 다 아시는 그 행위에 따라서 그 횟수에 따라 좀 내 성욕이 아직까지 살아있다 아니다가 좀 더 심플하게 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해부학적 구조상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액이라는 것 자체가 정체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욕이 같이 올라오거든요. 우리 이제 그 체크하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몽정을 하느냐 아니 몽정도 어른도 할 수 있는 거죠? 쌓여 있으면. 쌓여 있으면 정리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결국 이제 가슴 수술도 성욕이랑 연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슴 수술하는 나이가 몇 살이냐를 보면 이제 대개 이제 10대, 20대 여성들이 가슴 수술을 하는 많은 목적은 이제
이성한테 어필하려는 목적이 사실 크긴 합니다. 근데 3, 40대는 출산을 하고 이제 가슴 자체가 수유 후에 탄력이 떨어지고 내 자신감을 찾는 목적이 있다면 60대, 70대도 의외로 수술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왜 하실 것 같아요? 새로 결혼하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이성에게 좀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은 결국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이 성욕이라는 게 본인 스스로 내가 이게 많은 건가 적은 건가 이게 좀 판단하기 좀 저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누가 뭐 일주일에 뭐 몇 번 이런 거를 딱 뭐 자로 재듯이 싹 정해주진 않았잖아요. 해외 연구인데 이게 성적 행위에 대한 거보다는 이 성적인 사고를 하루에 몇 번 하냐. 그래서 남자분들은 평균 19번? 하루에요? 네. 여자분들은 한 10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이 연구를 보면서 느낀 게 예전 연구다 보니까 요즘은 이런 걸 생각할 틈이 없어요. 이 스포츠 때문에 많은 생각이 더 다양한 것들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럼 예전보다 조금 줄었다고 보는데 그래도 한 10회 이상 정도 네.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왜 우리가 섹시하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의 특징 이거는 좀 시대적으로 많이 바뀔 것 같아요. 현 세대 약간 우리가 봤을 때 좀 섹시하다 저 사람 좀 궁금하다 이렇게 좀 느껴지는 좀 특징들이 요즘엔 뭐가 있어요? 요즘 대표적인 게 뇌생남. 뇌생남 맞아. 근데 심지어 재밌어. 그러니까 최근에 방송에 궤도 씨를 포함해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많이 나오시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단순하게 뇌만 섹시한 게 아니라 그걸 되게 재미있게 풀어내서 사람으로 하여금 즐겁게 만들어줘가 되니까 훨씬 더 인기를 얻는 거겠죠. 그러면 요 뇌생남 제외하고 그냥 전통적으로 이성이 어디를 봤을 때 좀 약간 그 섹시하다는 게 좀 부각이 될까요? 많은 분들이 남자분들을 봤을 때 여성분 특히 어떤 때가 이성이 섹시하다 느꼈을 때 몸매 이런 게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할 때 맞아요. 모습을 제일 많이 얘기하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SNS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운동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맞아. 노트북을 놓고 거기서 땀 흘리면서 풀어진 모습을 올리고 있거나 오히려 그런 게 오히려 이성한테 훨씬 어필할 수 있는 보통 여자분들이 매력을 느끼는 게 흰색 그래, 와이셔츠를 여기에. 여기 근육. 난 없어. 핏줄 보이는. 핏줄. 그건 또 운동이네요. 그 팔만? 근데 이게 남성하고 여성하고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어깨 많이 보던데 요즘에 역삼각형. 맞아요. 전 장호연 씨가 군복 입고 있는 모습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어떤 역할이 어떤 섹슈얼 컨셉이랑 맞아떨어졌을 때 오히려 시너지를 좀 만들어주는 것 같긴 그 해요. 전문직에 대한 거죠. 그 역할에 대한. 여자분들 아나운서 같아 보이는 여성분들 상이 되게 있죠. 아까 선생님이 가려서 더 흥분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특수직을 사실 우리 일반인이 만날 확률이 되게 적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좀 더 상상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혹시 병원 찾아오신 분 중에서 누군가에게 섹시하게 보이고 싶다라고 상담을 하면서 외적인 성적 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떤 좀 부위를 좀 성형해 주세요라고 오는 분들도 계신가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많은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성적인 걸 생각하면 성형외과, 뭐 가슴, 엉덩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기 굉장히 쉬운데 여성분들이 가슴 수술을 하고 엉덩이 수술을 하려는 이유는 결국에는 내 자신감이 더 크거든요. 제가 남자분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키울 수 있다면 크기를 그 이유가 뭐냐 화장실이든 어디 갔을 때 내놨을 때 내가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자신감 있게 보이기 위해서 하려는 목적이 더 크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어떤 성적인 상황에서 내가 작았을 때 자신감 없이 위축이 되는 모습 때문에 성적으로 어필이 안 되는 거라면 오히려 내가 있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수단인 거네요. 수단인 거죠. 거기도 하세요, 성형? 저는 안 하지만 비뇨의학과를 내가 봤을 때 이제 딱 자신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근데 그거의 더 깊은 부분은 아주 어릴 때부터 컴플렉스, 결핍 이게 이제 누적돼서 내가 꼭 요것만 해결되면 내 자신감이 딱 생기겠다 하는 그런 영역일 것 같아요. 이건 개인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는 뭐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렇게 또 자신감이 없진 않아요. 굳이 어필할 필요 이게 무슨 어필이야? 작다는 어필이 있습니까, 선생님? 근데 이게 여성의 유방이라는 신체 부위가 되게 독특해요, 정신과적으로는. 왜냐면은 여성성을 상징하는데 되게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는 위치에 있거든요. 지난번 저희가 말씀드릴 때 남자가 여성을 볼 때 눈, 입술, 가슴이잖아요. 그 이유가 가슴이 만약에 더 밑에 있었거나 뭐 이렇다 그러면 보기가 힘들 텐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보는 위치에 섹슈얼한 컨셉의 신체 부위가 여성 같은 경우는 있다 보니까 이게 특히나 더 자신감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성욕과 사랑이 난 이 여자 정말 사랑하는 건데 잠깐만 내가 이 여자 잠자리를 위해서 이런 건가? 약간 이게 성욕인지 사랑인지 좀
좀 젊은 시절에 좀 헷갈리는 시기가 있거든요. 성욕과 사랑 이거 어떻게 연관관계를 좀 봐야 돼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심플해요. 여자분들 입장에서 헷갈릴 수는 있으세요. 아, 뭔지 알 것 같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그런 걸 이제 여성분들은 좀 더 많이 신경 쓰는 반면에 남성분들은 소위 말해서 현자 타임. 그때 내가 계속 그래도 얘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는 사랑하는 거죠. 근데 현자 타임의 순간에 그냥 혼자 담배 피고 있다. 최악이죠. 그 현타라는 거. 난 이 여자 정말 사랑한다고 느꼈는데 가끔은 한 번의 잠자리로 인해서 진짜 차갑게 식어버릴 때도 있거든요. 이게 남성의 발기와 사정이 자율신경계가 달라요. 소위 말해서 발기를 교감신경, 즉 우리가 이렇게 흥분할 때의 신경이 발기랑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반대거든요. 발기는 부교감신경이에요. 반면에 사정은 교감신경이에요. 근데 그 사정을 하고 나면은 어찌됐건 간에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우리가 교감신경이 푹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 버리니까 이거 뭔가 이렇게 허전하다. 근데 여성은 계속 부교감 신경만 지배하는 상태로 가니까 계속 안정 추구가 되는데 성욕과 사랑 이게 남자는 본능적으로 좀 알고 있네. 여자들은 어때요? 이게 결국 또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욕에서 처음에 그 스파크는 보통 테스토스테론과 도파민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테스토스테론과 도파민의 특징은 빠르게 올라갔다가 빠르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때 그 현자 타임이 이제 오는 건데 기본적으로 정서적 연결성을 가져다 주는 그 사랑의 감정 이런 건 이제 옥시토신이 보통 영향을 주는데 그 옥시토신이 이제 깔려 있으면 남자분들도 그 이후에도 계속 맞아요. 안고 자고 할 수 있죠. 근데 여자분들은 이 옥시토신을 기본적으로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에 대한 바이오마커가 좀 다른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럼 약간 이거 약간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약간 옥시토신이라고 했나? 그게 이제 별로 없는데도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해 해가지고 막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 더 큰 욕구가 있다. 돈이라든지. 그거는 도파민 영역일 것 같고요. 굳이 한 방법을 찾자면 남자한테도 옥시토신이 분비되는 순간이 있어요. 아내의 출산. 내가 이 순간에는 아내와 애들을 감싸 안아야 되겠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올려주는 거죠. 근데 그렇다 그래가지고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할 수는 출산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옥시토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우애 같은 거잖아요. 동고동락하에 가면서 남자분들도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왜 언니들이 동생들한테 잠자리 빨리 자면 안 된다 뭐 이런 조언을 하잖아요. 남성분들이 어느 정도 옥시토신이 생길 즈음까지는 있다가 관계를 맺어야 나를 계속 사랑할 수 있다. 아니 이건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왜냐면 그거 없이 하면은 일단 이 잠자리의 질이 좋았냐에 따라서 약간 그 사랑의 감정으로 옮겨지냐 아니냐가 빨리 판단되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이런 전우애를 쌓아놓으면은 약간 못 미쳤더라도 다른 뭔가를 찾는 그런 경험을 해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떻게 그걸 알고 계시나. 제가 40이 넘었어요. 근데 이거 아까 좀 짚고 넘어갔다.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빠르게 잠자리 하는 게 오히려 좀 마음을 빠르게 쉽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대문화적인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기는 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선색 후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성적인 호기심은 그 사람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는 이 사람의 말투와 표정과 생각을 보고 싶은데 나한테는 자꾸 가슴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 사람의 실체를 못 본 채 계속 연애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관계를 맺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가슴은 이제 좀 덜 보이고 얼굴이 보이고 표정이 보이고 생각과 말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무슨 연애 전에 성관계를 막 옹호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시대 문화적으로 양쪽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여성 입장에서도 이 남자의 호기심을 끌고 가기 위해서 나의 성적 매력을 좀 보호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죠. 그것도 어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왜 보통은 이제 연애할 땐 뜨거운데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고 뭐 애도 낳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잠자리 줄어드는데 성관계를 요즘엔 전혀 안 하는 부부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도 좀 저는 사랑이라고 좀 보거든요. 성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랑이 성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이 이렇게 있으면 성관계는 경계선에 같이 걸쳐져 있어요. 즉 성관계를 꼭 해야지만 사랑한다? 이거는 꼭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사회 문화의 변화인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 성관계를 한다는 건 워밍업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도 읽어주고 서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노력보다는 핸드폰 올리는 건 너무 쉬우니까 오히려 그거는 섹스리스가 원인이라기보다 지금 이런 현 상황의 결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경이에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환경. 왜냐하면은 아이를 낳고 아이들이 옆에서 자고 있어요. 과거에는 아이가 옆에서 자고
낳고 있어도 엄마 아빠가 했어요. 신경 안 썼어요. 옛날엔. 근데 요즘은 아이의 성장 발달을 아주 신경 쓰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모든 거에서 아이들이 우선이에요. 아이들의 눈치를 봐요. 그리고 아까 전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야지 쓴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내가 긴장하면서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예. 그러니까 그런 환경들이 좀 같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플러스 밤에 남성분들이 부교감 신경이 항진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은 다 일도 많으시고요. 이제 피곤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교감이 항상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자꾸 안 할 이유를 찾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아 그리고 남자들이 요즘 환경이 그렇잖아요. 진짜 취업도 되게 늦어졌죠. 결혼하기까지 또 뭔가 준비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졌죠. 그리고 저도 이제 애 아빠인데 한국 가정에서 남편과 아이 아빠로 사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도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좋은 아빠여야 되고 이 머릿속이 복잡하다 보니까 확실히 예전보다는 성욕이 좀 줄어들긴 하는 것 같아요. 자, 이 마지막은 좀 철학적인데 세 분이 생각하는 사랑이란 무엇인지. 저는 요즘 그냥 생각하는 건데 나이가 한참 들어서 손잡고 밖에 나갈 수 있는 거. 전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눈에 스파크 튀어가지고 만났지만 지금의 차가 굴러가게 하는 건 그 시동이 아니라 엔진으로 가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 마주했을 때의 그 정이 쌓이는 거 그게 기본적으로 깔리는 것 같아요. 저는 내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은. 돈이랑 좀 연결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많이 싸울 때는 생활비 주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내가. 일부러 방송 줄었다고 한 적도 있어요. 말해도 되는 거예요?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자, 원장님 마지막으로 정의 좀 내려주셔야 됩니다. 사랑이란 사랑은 교감 아닐까요? 계속 그냥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추억을 되살리면서 얘기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게 저는 사랑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사랑의 정의는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지키고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지만 상대방과 계속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약간 좀 살짝 노골적이었지만 누구에게나 중요한 성욕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게 뭐 사실 뭐 부끄러운 거다 아니면 뭐 심지어 뭐 더러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나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건강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그런 지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